KBS 일라디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가자 전쟁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기가 끝나는 5월 초쯤이면 시위가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대학 측이 죄송합니다. 가자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과의 관계를 끊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반시오니즘 등 시위의 성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 타이베이 통신원 연결해서 강진 발생 이후 대만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요. 다음 달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민진당 정부가 과거사 청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이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는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양국의 수교 논의 진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휴전에 미온적이던 이스라엘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됩니다. 유엔 조사단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1월 2일 하르큐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의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명은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북제재 감시 유엔 패널의 활동이 오늘 종료됩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습니다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는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매년 2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주요 7개국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있었던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보이 영국 장관은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합의는 장관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대학가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인 시앙스포에 이어 소르본 대학에서도 가자지구 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정오쯤 파리 소르본 대학 입구에서 150명의 학생이 모여서 자유 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쳤고요. 일부 학생은 학내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소르본대 측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오후에 본관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소르본대에 앞서서 지난 26일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에서
1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건물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고요. 제가 앞서서 너무 갑자기 목 상태가 그러니까요. 예, 좀 당황스럽네요. 네, 듣지 갑자기. 못했던 점, 예, 정치자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교차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 네.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약간 밀폐된 공간이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알게 모르게 그 먼지가 죄송합니다. 좀 동동 떠다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주 씨와 함께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다시 살아난 희망의 불씨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휴전협상 네. 관련돼서 조금 그나마 좀 진전되지 분위기가 않을까 맞아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적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조금 진전 있는 것 같다가 협상이 막혔다. 다시 뭐 전쟁을 한다. 지상전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휴전협상은 이번에는 지난 겨울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조금 진전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협상 순항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달 동안 이게 교착 상태였고 양측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네. 한쪽에서 제안하면 답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하마스 대표단은 29일 날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제시한 협상안 논의 다음에 서면 답변서를 들고 되돌아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마스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에 거점을 둔 정치 조직 인사들로 일단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이행할 당사자가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군사조직 수뇌부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마스 협상단이 군사조직 수뇌부와 다시 의사소통해서 얼마나 완성된 서면 답변을 가져올지가 이번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종류지 이 정도 이야기 나온 걸 보면 네. 큰 변화다 이렇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일단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쪽에 제시한 휴전 협상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마스가 26일 날 이집트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휴전 협상안 전달을 받았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닌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단 지금까지 최소 40명의 인질이 석방이 돼야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가 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33명까지만 인질을 풀어줘도 일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에서 입장을 완화한 배경이 있는데 40명이라고 추산했었던 여성, 어린이, 고령자, 환자 중에서 지금 사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몇 명은 인질 생활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40명 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월세저널도 이집트 당국자 말 인용해서 하마스가 첫 번째 단계로 일단 20명 인질 풀어주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500명을 석방을 하고 그리고 10주 정도 휴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구 휴전 그리고 관련된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 당국자에 따르면 새로운 제안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이스라엘 인질 석방 후에 2단계 협상 이행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휴전 논의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피라민들이 모두 고향인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고 가자지구 영토를 막고 이동을 막는 곳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용의가 있으면 또 하마스도 또 전격적으로 뭔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29일 날 가자지구 전쟁 관련 휴전안에 40일간의 휴전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천 명을 석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가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고요. 그리고 나서 무려 1,200여 명의 민간인, 군,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무려 250명을 인질로 데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일시 휴전 있었습니다. 그때 110명 정도 풀려났는데 아직까지도 나머지 사람들은 풀려나지 못하고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전 협상이 좀 네, 성과가 있기를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전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총리.
네. 사실 이제 뭐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뭔가 좀 인기를 등에 업고 전쟁을 빨리 끝내겠지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도 풀려나지 못한 상황이고 전쟁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실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거기에다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 재판에 설 가능성 낮긴 합니다만 그러나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체포영장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ICC가 이번 주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도 좀 뭔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앞서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된 것과는 또 별개 사건으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묻는 ICJ와 달리 ICC는 개인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게 되는 건데요. ICC의 검사장이 가자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ICC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 정부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고의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ICC의 제소 주장에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ICC 측은 구호물자를 고의로 막는 것도 전쟁법 위반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법정을 세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ICC에는 경찰권, 강제력이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인물들이 이 ICC죠. 국제 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발부받았고요. 그리고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자인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도 이 ICC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ICC 회원국인 124개 나라를 방문할 경우 체포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면이 또 있고요. 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발 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도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ICC의 개입은 위험한 선례다라고 주장하면서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유대국가의 군인 관료를 붙잡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이 ICC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불명예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압박들이 어쩌면 그렇죠. 협상하는데 휴전 협상에도 네, 영향을 좀 미치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진흙탕 싸움에서 정면 돌파로 태세 전환. 누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네,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 부인 문제 때문에 사실 네. 처음에는 그럼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네. 입장을 바꿔서 나 정면 돌파하겠어라고 오.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산체스 총리가 24일 날 아내인 베고나 고메즈 여사가 구구단체로부터 비리 의혹으로 고발이 돼서 법원에 예비 조사를 받게 되자 나는 진흙탕 싸움 휘말리지 않겠다라면서 29일 날 사임 여부를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총리가 물러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사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정당할 만한 명예가 없다면서 자리 지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어서 자신의 가족을 향한 국민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고 아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정면 돌파하겠다 입장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29일 아침에 펠리페 6세 국왕을 접견해서 사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직접 정면 돌파하겠다고 오.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총리 부인의 비리 의혹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근데 사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고메즈 여사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스페인 아이 경영대학원 아프리카 연구센터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네. 당시 항공사 에어유로파와 그리고 모회사인 글로벌리아로부터 후원을 받은 대가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회사 글로벌리아가 총 4억 7,500만 유로의 정부 구제 금융을 받도록 지원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이 얘기는 극우단체 마누스 림피아 측에서 고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요. 네. 결국 24일 날 마드리드 고등법원이 고메즈 여사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인맥을
동원했는지 예비 조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중도 우파 야당인 인민당은 산체 총리에게 즉각적으로 해명해라라고 촉구했고요. 총리 측에서는 우파 극우파 간의 진흙탕 싸움에 자신이 휘말리기 싫다라면서 사임 여지를 남겼다가 입장을 바꿔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면 돌파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자신이 이제 가족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탈의실? 네. 네. 저희 탈의실 갈 때 여성, 남성 이렇게 돼 있죠. 딱 보면 누가 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고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 미국에 있는 그 이제 피트니스 체인 업체인데요. 한 네. 업체 측에서 자신이 성전체성이 뭐다라고 밝히게 되면 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극우 성향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테러까지 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 업체를 사용했던 성소수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이제 이 피트센터가 문화 전쟁의 전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에 있는 플래닛 피트니스 지점 이용한 한 여성 고객이 네. 얼마 전에 분명히 여자 화장실인데 면도하는 사람이 있다. 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전환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물론 고객이 스스로 밝힌 성 정신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긴 하지만 직접 이용하는 회원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우 인플루언서인 하이라는 사람이 이 업체 측의 행태를 문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면서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건데요. 이 인플루언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약 한 달 반 동안에 네. 미국 전역에 있는 업체 측 지점에 최소 54건의 폭탄 테러 위협이 보고가 됐고요. 네.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지점은 직접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서 인근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는 일까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네요. 네. 그런데 또 성소수자 고객들은 이 업체를 안심하고 갔었는데 네. 테러 위협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죠. 운동을 하러 가기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 겁니다. 이 업체는 1992년에 설립이 됐고요. 미국에서만 무려 2,600개 지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상장된 주식이 거의 주가가 7.5% 하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 업체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작년 4월 달에 그 세계적인 맥주 업체 측에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에게 성전환 1주년 기념 맥주를 선물했다가 홍역을 치렀고요. 또 극우 소비자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면서 문제가 좀 컸습니다. 11월 달 미국이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뭐 성소수자, 낙태, 뭐 인종 여러 가지 그렇죠. 일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나 더 보태져서 좀 이번 미국 대선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네, 얘기가 맞아요. 오고 가겠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내가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네. 이게 이런 좀 고민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전 싹 다 쓸 수 있는데. 네, 미국 오리건주에 약간 슬프면서도 기쁜 그래요? 소식이에요. 네네. 네, 미국 오리건주에서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완치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이 많은 금액을 내가 남한의 인생 동안 다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조금 기쁘지만 슬픈 소식인데요. 네. 이번 달 초에 13억 달러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암투명 중인 라오스 출신의 미국 이민자라고 하는데요. 올해 나이가 46살입니다. 아유, 젊으신데. 챙 셰판씨인데요. 오리건주 복권협회 측에 의찬 파워볼 1등 당첨자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리건주 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네. 복권 1등 당첨자가 자신 신분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가지게 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밝히지 않은 경우도 근데 오리건주는 신원 기자회견까지 밝혔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 하면서 자신한 얘기는 1977년에 라오스에서 태어났고 1994년에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암 진단 받았고 그 네. 뒤로부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항암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챙 셰판 씨는 아내, 친구와 함께 20장의 복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3억 달러이긴 한데 세금이 있어서 이제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4억 2,200만 달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3명이서 똑같이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네, 금액이네요. 그래도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806억 원 와. 정도 되니까 이거 세 사람 나눠도 굉장히 네. 금액을 가져가는데 일단은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또 아내, 친구와 함께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돈을 내가 과연 남은 여생 동안 다 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13억 달러 상금은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하고요. 메가 밀리언스와 합치게 되면은 전체 복권 금액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복권 사상 최대 금액은 2022년 11월 달에 파워볼 복권에 나온 20억 4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 있으시니까 좋은 네, 의사 맞아요. 찾아서 완치가 꼭 될 수 되시기 기대를 하고 바랍니다. 있고 네. 또 좋은 의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101살이 된 아기?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 미국 항공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1922년생을 네. 2022년생으로 인식하면서 101살 할머니가 갑자기 1살짜리 아기로 인식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패트리샤 할머니가 최근에 아메리카 항공을 타고 네. 시카고에서 미시간주로 이제 딸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네, 네. 항공사 예약 시스템에 패트리샤 씨를 태어난 1922년 인식하지 못하고 2022년으로 잘못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은 당연히 1살짜리 아기가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직원, 그러니까 탑승객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101살의 할머니가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화들짝 되는군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 것이 네. 작년에도 딸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예. 휠체어를 예약했는데 이게 그렇죠. 1살짜리 아기로 잘못 입력이 되면서 휠체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항공사 구입할 때는 당연히 성인 요금 냈는데 그러게요.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항 컴퓨터 시스템이 100년이 넘은 과거의 생년월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대신 100을 더해서 생년월일 기본값을 설정하면서 이게 2022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97세까지는 가족 도움 없이 혼자 잘 여행을 하셨는데 정정하셨군요. 네, 100세가 되니까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요. 일단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논평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빨리 시스템을 좀 맞아요.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복됐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퀸의 노래 Somebody to Love 함께 듣겠습니다. Each morning I get out my diary, can barely stand on my feet. Take a look in the mirror and cry. Lord, what you did to me, I have spent all my years in believing you, but I just can't get no relief. Lord,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I work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alf pay. Oh, tired out, my knees not straight away till the tears run down from my eyes. Oh,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Every day I try, but everybody wants to put me down. They say I'm gone crazy. They say I got a lot of water in my brain. Oh, I got the common sen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5월 본회의 일정 합의와 관련해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5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월 증가세가 뚜렷했던 투자도 3월에는 6% 넘게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K패스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다음 달 인천항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10,000명이 모여 무료 맥주와 닭강정을 함께 즐깁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다음 달 25일 인천항 상상 플랫폼 앞마당에서 인천 맥강 파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 시각 29일 일부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거나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정훈 통신원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월 3일에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그 이후에 계속 지진 발생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 3일에 대만 동부 지역 화련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3일 지진 뒤에도 1,3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만 지질학계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만 타이베이에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경험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컸던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예, 지난주까지도 여진으로 집이 크게 흔들린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전 지진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립 타이완 대학 전문가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동부 화련현의 링딩 단층면을 따라서 비교적 큰 여진이 발생했다며 단기간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규모 7 이상의 여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 본진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전에 여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부 중개인과 투자자가 피해 가구의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할 의도로 재난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중개업체가 재난 지역에 가서 이재민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금이 재건과 복구의 단계임을 상기시키고 다양한 보조금 조치를 하나씩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부지를 매각하거나 권리를 가볍게 양도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토부는 지진 발생 후 피해를 입은 건물과 주택의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치해 주거지 재정착, 노인 재건축, 도시 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재민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복구를 또 잘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회복을 해야죠. 자, 그리고 최근에 대만 정부가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 전 총통의 동상을 철거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과거 청산 작업에 나선 거라고 보게 되겠죠. 네, 민진당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을 앞두고 네. 1대부터 5대까지 총통을 역임한 국민당 장제스 전 총통의 동상을 철거하고 장제스 집권기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등 현 민진당 정부가 역사 청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5월 20일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 전날인 매년 5월 19일을 백색 공포 기억일로 제정해서 장제스 집권기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기로 한 건데요. 네. 사실 이런 역사 청산 작업은 갑자기 터져 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민진당이 처음으로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던 2000년 초 천수에이벤 전 총통 때부터 장제스를 현창하는 중정기념당에 대한 불만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차잉원 정부였던 2018년에는 정부의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제스가 반정부 인사들을 학살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전국 공공장소에 934개가 있는 그의 동상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165개만 철거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남아있는 760개 동상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축구정 대만 국방부장은 반대 입장을 냈고 네. 펑시코안 태역협회 회장은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네. 실제로 760개의 동상이 철거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뭐 대표적인 여행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중정기념당도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중정기념당 어떤 곳인가요? 네, 중정기념당은 장제스의 본명인 장중정, 중국 발음으로는 장종정인데요. 네네. 장제스의 본명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장제스 사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당입니다. 미국의 링컨 기념관을 본따서 만든 건데요. 네. 규모 면에서는 링컨 기념관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하지만 대만 내에서 장제스 전 총통에 대한 시선이 극명히 나눠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민진당 측의 관점에선 장제스가 38년간 계엄령을 풀지 않는 등 철권 통치로 대만의 민주주의를 탄압했으며 자신의 독재를 강화한 독재자, 학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당의 입장에선 대만의 경제, 사회 시설을 발전시켜 현재의 대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정하고 있는 입장으로 네.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진당 입장에선 중정기념당이 독재자를 기리는 명소라는 프레임으로 동상 철거뿐 아니라 헌병대 의장 서열도 없애야 하고 네. 중정기념당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장제스 초대 총통에 대한 평가가 뭐 대만 내부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매년 5월 19일을 백색 공포 기억일로 제정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백색 공포 기억일은 어떤 건가요? 네, 대만의 백색 공포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대만 이전부터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38년간의 국민당 독재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 당시 국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설립이 안 되도록 하였고요. 이에 반기를 들던 현재 민진당인 본성인들의 저항을 무력과 폭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예. 이 암울했던 시기를 백색 공포의 시기라 하고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일입니다. 여기에 장제스가 중국에서 국공내전 중일 때 대만 원주민들의 2월 28일 2.28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국민당 군대를 파견해서 총기 난사로 약 3만여 명의 주민이 희생당하였는데요. 네. 이 학살의 주범이 장제스라는 것이 민진당 정부의 판단입니다.
백색 공포 기억일 제정은 결국 장세수 전 총통에 대한 민진당 측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입니다만 네. 국민당의 입장이나 일부 인사들의 시선으로는 민진당이 국민당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대만 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네,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윤정훈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권은 이 시위가 반유대주의다라고 비난하면서 대학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은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 학생들을 체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위는 오히려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은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학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 일단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10월 8일 가자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대학에서도 반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죠. 네. 그 시위들이 계속되면서 하버드대 클로딘 게이 총장, 펜실베니아대의 엘리자베스 맥일 총장 등이 시위를 진압 못했다고 그래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오다가 4월 들어서 네. 시위가 더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이 더 이제 악화되니까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도 늘어난 거죠. 네. 특히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그 천막 농성 시위를 벌인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철거하라 하는데 불응하니까는 지난 18일에 경찰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체포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체포됐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위가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더 확산된 거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위 양상 또 규모는 어떻습니까? 4월 18일에 컬럼비아 대에서 시위 학생들이 체포된 이후 네.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약 8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컬럼비아 대 학생 체포 사태 이후 동부의 주요 명문대, 서부의 주요 대학교, 보수적인 내륙의 주립대 등 주요 대학에서 모두 시위가 번진 거죠. 미국 전역 약 100여 개 캠퍼스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네. 지난 6개월 동안 총 5,400건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약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네. 시위 규모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인데 지속적이고 갈수록 참가 학생이나 동조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랍계, 흑인, 소수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백인 학생들도 물론 많죠. 특히 네. 유대계 학생들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생들 요구는 가자 전쟁 휴전 및 중단,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학교 당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과 관련된 무기 업체 등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단체나 회사들의 기부금을 받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시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간 좀 그 전의 시위들과 좀 다른 양상인 건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캠퍼스 내에서 시위가 벌어져서 학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명분이죠. 네. 컬럼비아 대의 경우 학교 한가운데 광장에서 천막 시위 농성이 벌어져서 네. 학내 질서 유지가 안 된다. 또 시위 때문에 졸업식 등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서 졸업식은 대학 졸업식은 5월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위를 무척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고 동맹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이번 가자 전쟁에서 미국은 무기를 지원했고 최근에 약 3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유대인은 인구 3%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이 금융, 법조, 학계, 관계, 특히 대정책 분야. 미국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다 유대계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가 아니죠. 저기 고소득 전문 직종이나 지식 네. 산업계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문화예술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할리우드 이런 데서 예, 유대인들이 배우들도 많고 네. 감독도 많고. 또 이제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고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는데 네. 미국의 총기협회와 함께 가장 막강한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 앞에서 절절맵니다. 이번 시위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비판적이어서 네. 친이스라엘 유대계나 이들과 연계된 보수 정치권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위상과 평판이 떨어지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학가 시위를 반유대주의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볼 때는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워낙 민간인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한다, 휴전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보이는데 반유대주의라고 나오면 이건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반대잖아요. 그렇죠. 반유대주의는 서방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서방의 기독교 문명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내내 차별과 박해를 받았고 네.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거의 학살됐었죠. 그렇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이유가 됐고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서방 전역에 살고 있고 현재는 그 지위와 신분 평판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소수 집단으로서 과거의 박해와 차별을 의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건국으로 그 땅에 살던 기존 팔레스타인 주민이 쫓겨나고 지금 가자 전쟁에서 보듯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유대계나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다 하면서 이제 역공하면서 이제 방어를 해온 거죠. 네. 이게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이제 민감한 사안이냐면 지난 2006년에 네. 미국 시카고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그리고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교수가 이스라엘 로비라는 논문을 공저했습니다. 아주 네. 유명한 논문입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면서 미국이 국익도 못 챙기고 오히려 중동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의 대정책이 좌지우지된다. 네. 아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논문이었는데 이 네. 논문이 이제 화제가 되니까 반유대주의다 하는 역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서는 일종의 금기 사안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국제에서 이스라엘 비판은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가자 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기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비판이 이제 미국에서 거세지니까는 친이스라엘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적 유대계들은 이번 대학가 시위를 갖다 반유대주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프레임이다 그럴까요? 네. 이제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네. 프레임이란 말이 유행인데 그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시위 대학생들의 시위를 반대하는 쪽의 대응이 좀 거세게 나오겠네요. 당연히 네. 상당히 거세죠. 네. 그 하버드대 펜실베니아 총장이 사임했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 총장들이 사임하기 전에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수적인 의원들로부터 이제 답변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 요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네. 그 유대인 대량 학생 요구가 학칙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해라. 이거 막 압박이 들어왔죠. 이제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하라는 건 일종의 유도신문이라서 법정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 질문을 바꾸서 클로든 게이 하버드 총장이나 엘리자베스 맥일 펜실베니아 총장은 맥락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만약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위협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유대주의라 규정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다. 거죠. 그래서 사임유기에 시달렸고 결국 두 총장은 사임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클로든 게이 총장은 청문회 전후로 해서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들이 막 나왔고 하버드 대에서는 그거는 논문 실수지 연구 부정은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게이 총장은 여기에 시달리다가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임할 수밖에 없었네요. 게이 총장 사임에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면서요?
그 게이 총장 사임을 주도하고 이제 그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 공세를 펼친 사람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헤지펀드 부자인데 거물이고 유대인입니다. 자기 이제 그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 사임까지 이끌어냈는데 자기가 이런 공세를 펼치다가 교수인 부인도 자기의 부인인 교수인데 네. 논문 표절이 걸린 거죠. 그래서 역공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게이 전 총장이 하버드 최초의 흑인 총장으로 선출된 과정을 거론하면서 자격론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흑인 총장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드러낸 거죠. 유대인들이 인종주의 문제로 그렇게 시달리고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네. 유대인 쪽에서 인종주의를 끄집어내 갖고서 다른 소수의 인종을 공격하는 현실, 모순된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네요. 시위를 갖다 반유대주의로 공격하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유대계 회사 단체 이 보수 진영은 대학가에서 그 반전 시가 계속된다면은 지금 지원 안 하겠다. 기부금을 끊겠다. 네. 이제 특히 유대계 단체 기부금은 아주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죠. 네. 대학 당국들이 절절매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친이스라엘 정치권 인사들도 출동을 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네. 컬럼비아 대학을 방문해 갖고서 반유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반유대주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총장을 사임해라. 네. 경찰 동원해서 학생들을 제압하고 체포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그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건지 이번 시위 어떻게 보십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체포되고 난 뒤 이제 그 미누시 샤피크 총장이 이를 해명하려고 네. 유대인들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비판 시위가 격해지니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유대계 학생들이 뭐 불편해하는 점은 있겠죠. 네. 또 시위가 벌어지면은 항상 일부 참가자들이 강경하고 긍정한 구호를 내는 것도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일부 참가자들이 가자 전쟁을 촉발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정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생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쟁을 좀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좀 네. 지원하고 좀 네. 이래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반유대주의라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반유대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오히려 이슬람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 정의를 위한 컬럼비아 학생이라는 단체는 성명에서 어떠한 형태의 증오와 편견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선동적인 개인이 있다. 이들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아니다. 얘기를 했죠. 또 콜롬비아 대학 교수들은 그 총장이 경찰을 부른 것이 학칙에 위반된다. 급박한 교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했다. 과잉 진압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아까도 그 유대계 학생들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 팔레스타인 반 유대주의 뭐 이렇게 딱 잘라서 그래서 이제 뭐 규정하는 것도 이번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미국 언론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미국 언론 이번 시를 이제 친 팔레스타인 시위다 그러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반전 시위라고 명명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유대계 학생들이 일부가 아니죠. 동부의 주요 대학에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콜롬비아 대학 천막 농성 시위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계 학생들이 친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함께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눠 먹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학당한 학생 15명이 네. 유대계 학생들이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일대에서도 그런 비슷한 유월절 저녁 식사 나눔 행사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태인입니다. 네, 그렇죠. 가자 전쟁 반전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한 것은 터무니없다. 그렇게 이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회견에서 베냐민 네타뉴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인구의 80%를 이주시켰고 이는 인종 청소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자 지구 내 대규모 기아와 기근 농성이고
이를 비난하는데 이게 왜 반유대주의냐. 시위대는 정확한 현실을 지적하는 거다. 적극적인 응원을 했죠. 네, 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시위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근본적인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정서가 없는 건 아니네요. 미국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도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자 전쟁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하버드대에서 학내 언론 크림슨이 반유대주의 시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자들 7명 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도 찬성 반대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절반 찬성, 절반은 반대인데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인 버니 스테인버그 이 사람은 하버드 내 유대인 센터 소장인데 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유대주의 무기화를 중단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 중에 한 명 바이올렛 베럿이라는 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가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해야 된다 이런 네, 시위를 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글쎄요, 유대인 사회 내에서도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좀 곤란한 입장이긴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시위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까는 네. 반유대주의 시위도 있고.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 걸친 거죠. 네. 근데 애매한 입장이긴 하죠.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